잡다한 잡학사전. 네, 다양한 직업 세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잡학사전 직업탐구 시작합니다. 오늘은 프라임에셋 낭만지사를 운영하고 계신 보험 설계사 이용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년째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 낭만지사 운영 중인 28살 이용훈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험 설계사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험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보험을 계약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다 보험사로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상품이 쉽지 않은 상품에 속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고객님들이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라는 그런 걸 청약이라고 하는데 보험사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런 메신저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사장님께서는 어떤 분야를 맡고 계시나요? 보험 나이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나 종합건강보험이라는 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이는 공개하기 좀 어렵고 20대 중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0대 중후반들 같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보험 있으신가요? 일단 나이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비 보험을 1순위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이시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린이 보험까지 가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20대 중후반인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거든요. 보험 나이라는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아무래도 보험 설계사 직업을 하시다 보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그렇다면 보험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오셨나요? 카톡으로 좀 자세히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서명을 하실 때 만나서 서명만 하고 얼른 헤어지는 그런 전략을 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얼른 헤어져야 돼요? 이제 전염병을 걱정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네네. 비대면으로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은 어떻게 장점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어려움이 더 많으셨나요?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았고 왜냐하면 전화나 만나서 상담을 직접 드려도 사실 몇 분 지나면은 금방 잊어버리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카카오톡 같은 텍스트로 연락을 드리면 그걸 두고두고 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 편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지사장님께서는 일을 평소에 하시면서 정말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제 이름이랑 그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고객님께서 써준 후기 같은 게 몇 개 나와요. 네. 근데 되게 정성스럽게 써주셨거든요. 그런 후기 글을 봤을 때 정말 뿌듯하고 잘 되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항상 너무 보람차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는 거 보면 굉장히 일에 대한 뿌듯함이 또 생기거든요. 이 보험 설계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실 막연하잖아요. 네, 어떤가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보험사나 아니면은 보험 대리점에 찾아가서 저 보험 설계사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거기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나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는 편인데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는 지인이나 아니면 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보험 설계사를 찾아가서 저 보험 설계사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멘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멘토 찾는 게 네. 가장 중요해요. 혹시 일하시면서 힘드셨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보험 설계사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네, 단점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보험을 못 팔면 돈을 못 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든 아니면 회사에서 있든 실적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보통 설계사가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힘든 일이고 저도 다 느껴왔는데 이제 요즘은 이런 거는 크게 느끼진 않고 저희 지사원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마음처럼 안 될 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사장님은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19년 7월에 삼성생명 금융영업 전문가 과정이라는 대외 활동을 참여를 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그 보험 설계사에 관심이 생겨서 삼성생명 SFP라는 보험 설계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신 거네요. 맞나요? 원래 꿈은 아니었고 아, 그래요? 네, 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정말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 보험 설계사라는 인식이 뭐 안 좋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돈을 정말 많이 번다라는 인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연매출, 뭐 매출은 어떤지, 뭐 급여는 어쩐지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는 1억 2천 원천징수 기준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달까지 제가 네. 1억 조금 더 받았으니까 아마 올해는 1억 5천에서 6천 뭐 이 정도로 그 예상이 됩니다. 피디님, 저 전향할까요, 직업?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1억 2천? 그렇다면 혹시 이 자리를 삼아서 뭐 풀고 싶은 오해가 있다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오해 전혀 없고요. 보험 설계사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업계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혼내는 분위기로 가는데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보험 설계사를 준비하는 뭐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국의 모든 직업군을 만날 때까지 저희 잡학사전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